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비스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ETF 얘기를 2번 연속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딴 얘기를 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ETF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많이 시장을 좀 움직인 것 같아서 제가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나온 그 ETF 관련된 뉴스는 헤드라인만 보면은 부정적인 그런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근에 있었던 많은 그 ETF 신청을 SEC가 inadequate 하다고 그렇게 영어로는 표현을 했어요. 불충분하다. 그렇게 헤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또 공교롭게 그와 거의 비슷한 타이밍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짧은 시간에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 원인을 뉴스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뉴스를 잘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이 SEC가 이제 신청서를 딱 받고서 보니까 뭔가 빠져있는 내용이 있어서 피드백을 줬다. 그래서 신청한 자산운용사와 거래소, 그 증권거래소들이 그거를 수정을 해서 누락된 내용을 다시 기입을 해서 재신청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무엇이 누락되어 있었냐면은 Surveillance Sharing Agreement라고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말로는 감시 공유 협정이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거래소와 ETF가 상장이 예정된 증권거래소 간에 맺는 계약이고요. 가격 조작이나 또 나쁜 그런 관행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소와 협약을 맺어서 감시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자라는 걸 이제 합의하는 계약 같은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서를 보면은 현물 거래소의 이름이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거래소라고 치면 이제 코인베이스인지 크라켄인지 제미나인지 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입을 하라고 이제 피드백을 SEC가 증권거래소랑 이 자산운용사들한테 얘기를 한 거고 피드백에 따라서 누락된 정보를 기입을 해서 재신청을 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헤드라인을 보면은 SEC가 이 신청서가 inadequate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헤드라인을 보면은 뭔가 좀 부족해가지고 반려를 했다라는 식의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헤드라인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렇게 나쁜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SEC가 해왔던 행적을 보면은 전혀 다른 행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SEC는 신청서를 받으면은 그냥 아무 피드백도 없이 그에 대한 판결을 계속 지연을 시키다가 240일 만기 다 채우고 반려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승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피드백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아예 처음부터 별로 승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경우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번에는 실제로 신청서 수리를 하기 전에 미리 피드백을 주고 누락된 걸 채워서 다시 내라 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SEC의 모습인 거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를 우리가 꼭 굳이 그게 불충분하다고 이렇게 SEC가 얘기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저는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대중매체라는 게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도를 하느냐 헤드라인을 뽑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뭔가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였고요. 실제로 인터넷상에도 보면은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죠. 뭐 전쟁터에서 군인이 누구한테 물을 먹여주는 사진이 있는데 한쪽만 보여주면 마치 그 사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상은 물을 먹여주는 되게 좋은 어떤 모습이었는데 그런 왜곡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사진도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투자자로서 성공을 하려면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야지만 이제 올바로 파악한 현실에 기반해서 올바른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왜곡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어떤 인식이 박힐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체 내용을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 원문에는 반려를 했다라는 리젝션이라는 뭐 이런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 한국 매체에서는 아예 대놓고 반려했다라는 헤드라인을 뽑은 그런 매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정보를 취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 나온 김에 ETF 관련돼서 뭔가 여러 가지 다른 잘못된 정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보니까 어떤 전문가분이 나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ETF가 승인이 되더라도 실제로 ETF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은 말짱 헛거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ETF가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안 생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령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만약에 ETF가 승인이 됐을 때 수요가 창출이 되면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업사이드 그 잠재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은 사실상 리스크 테이킹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이제 투자라는 거는 리스크를 스마트하게 테이킹하는 이제 그런 행위인 거고, 모든 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투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수익률이라는 게 리스크 테이킹을 함으로써 생기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리스크 테이킹을 한다면은 이러한 가능성이 적은 리스크는 그냥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이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리스크가 왜 적다고 생각을 하는지 제가 한 증거를 4가지 정도 들면은, 전 영상에서도 몇 번 얘기한 건데,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을 편입을 할 때 따르는 원칙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떡상할 것 같으니까 산다, 이거는 좀 약간 다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 이론이라는 거는 마르코비치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그 이론을 사용을 하고요. 전 영상에서도 언급은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 수익률을 희생하지 않고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야 된다는 게 과거 40년 동안 자산운용업계가 따라왔던 원칙인 거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그러한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론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수요는 기관 투자자들한테서 항상 상시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캐나다에서 현물 ETF가 2년 전에 출시가 되었었죠. 당시에 출시된 지 한 달 만에 10억 달러 넘는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례로 봤어도 ETF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뉴스레터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락이 ETF를 출시한 이유는, 블랙락이 직접 얘기도 했지만은 고객들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1년 전부터 고객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알라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고객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협업 관계도 맺었었고요. 비트코인 사모펀드를 출시를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제도권 틀 안에서 살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었던 거죠. 이런 거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고객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상품을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한 게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증거를 들면은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 3억 달러 정도 매수를 했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났냐? 왜냐면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는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금이 있지 않으면 매수를 못 하는 거죠. 현금이 어디서 났냐면은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서 비트코인을 산 거죠. 이 신규 주식을 발행을 한다는 게 투자자가 없으면 발행을 못 하거든요. 이 신규 주식을 누가 매입을 했냐?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주식은 일종의 ETF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한 주식이 발행이 될 때마다 매입하는, 투자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상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증거들로부터 유추를 해봤을 때 그 주식 형태로 랩핑이 되어 있는 비트코인 투자 수단이라는 거는 상시 이제 수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이거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적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일단 승인이 나면은 거기서 수요가 생길지 안 생길지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3번에 걸쳐서 또 ETF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었는데,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좀 다른 뉴스가 나와서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ETF 이슈가 시장을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또 이제 뭔가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또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